편안한 노후 누구나 꿈꿉니다. 하지만 그 꿈은 생각보다 현실적이고 때로는 잔인합니다. 오늘은 이제 좀 쉬고 싶다며 은퇴를 선택한 60세 남성의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는 평생 성실히 일해왔습니다. 회사에 35년을 다니며 퇴직금 2억 5천만 원을 손에 쥐었습니다. 연금도 준비돼 있었죠. 국민연금 월 110만 원, 퇴직연금 월 60만 원. 아내와 단둘이 사는 부부 대출도 다 갚았습니다. 이 정도면 편안한 노후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했던 그는 은퇴 후 첫 1년 동안 누구보다 여유로웠습니다. 매일 아침 천천히 산책을 하고 오후엔 친구들과 골프를 치며 웃었죠.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 해부터 시작됐습니다. 소비는 줄지 않았습니다. 퇴직 직후처럼 이제는 나를 위해 써야지 하며 썼던 돈이 어느새 습관이 되었죠. 월 생활비는 평균 350만 원. 연금으로는 170만 원이 들어오고 나머지 180만 원은 퇴직금에서 조금씩 꺼내 쓰기 시작했습니다. 1년, 2년, 3년. 잔고는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었다는 사실을. 수입이 사라진 삶은 생각보다 길고 예측보다 비쌉니다. 물가 상승률, 건강 악화, 그리고 무엇보다 심리적 불안이 문제였습니다. 아내가 병원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노화로 인한 고혈압, 관절염, 그리고 소화불량. 처방약 하나하나가 비용이 되었죠. 보험으로 일부 커버되지만 병원에 가는 횟수는 점점 늘었습니다. 게다가 여행도 줄이고 외식도 줄였지만 생활비는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은퇴 후 5년째 되는 해 그는 통장 잔액을 보며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내가 너무 일찍 은퇴했나? 이 돈으로 과연 80세까지 버틸 수 있을까? 문제는 단순히 돈의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은퇴 후에는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지출이 계속되는 구조가 주는 압박감이 있습니다. 매달 마이너스가 쌓여간다는 현실, 그것이 사람의 심리를 갉아먹습니다. 그는 점점 외출을 줄였고 친구들과의 모임도 끊었습니다. 돈 쓰는 게 두렵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이 시점에서 그가 깨달은 건 한 가지였습니다. 은퇴 후의 삶에서 가장 무서운 건 돈이 없다가 아니라 돈 걱정 때문에 삶이 위축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생활을 다시 설계했습니다. 작은 카페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주 3회는 공공근로에 참여했습니다. 한 달 6,070만 원의 수입. 큰 돈은 아니지만 그 수입이 심리적으로 주는 안정감은 엄청났습니다. 이제는 돈이 빠져나간다는 두려움 대신 조금이라도 들어온다는 안도감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후의 행복은 돈의 액수보다 수입의 흐름이 끊기지 않는 데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말을 현실적 명언이라 부릅니다. 은퇴 후의 재정 설계는 단순히 자산의 크기를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현금 흐름, 즉 캐시플로를 관리하는 일입니다. 월 200만 원을 쓰더라도 매달 200만 원이 꾸준히 들어오면 마음은 평안합니다. 하지만 5억 원을 가지고 있어도 그 돈이 점점 줄어드는 걸 보면 불안해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은퇴를 앞둔 5060대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고정 수입의 구조화입니다. 연금, 배당, 임대, 아르바이트 등 어떤 형태로든 월마다 들어오는 고정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소비의 리듬 조절입니다. 은퇴 초기의 과소비는 치명적입니다. 퇴직 직후의 해방감이 지나면 소비는 줄이기보다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돈을 쓰는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 쓰는가, 그 소비가 행복으로 이어지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돈은 빠르게 줄고 불안은 그보다 더 빨리 늘어납니다. 심리적 관점에서도 노후의 불안은 경제적 스트레스와 사회적 고립감이 맞물릴 때 폭발합니다. 경제적으로 불안하면 사람은 움츠러들고 움츠러들면 사회적 관계가 끊기며 그 고립이 다시 불안을 키우는 악순환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돈 문제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태도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결국 이 60세 은퇴자는 말합니다. 편안한 노후는 돈이 많아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삶을 살 때 찾아옵니다. 노후의 돈 문제는 누구에게나 닥칩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인생 이막을 가릅니다. 돈이 문제였던 그에게 결국 답이 된 건 돈을 버는 법이 아니라 돈과 함께 살아가는 법이었습니다. 60세 김모 씨는 자신을 준비된 은퇴자라 믿었다. 30년 넘게 회사에 다니며 성실히 모은 퇴직금 2억 5천만 원,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쳐 월 170만 원이 들어왔다. 아파트 대출도 다 갚았고 자녀들은 독립했다. 주변에서는 그를 부러워했다.
은퇴하면 이런 삶을 살고 싶다는 말을 자주 들었다. 하지만 정작 은퇴 후 맞이한 현실은 예상과 달랐다. 퇴직 다음 날 그는 눈을 떴지만 갈 곳이 없었다. 늘 바쁘게 살던 삶이 멈추자 마음속에서 낯선 공허감이 올라왔다. 아침에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읽고 낮에는 친구와 골프를 치고 저녁에는 아내와 식사하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처음 몇 달은 평화로웠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시간은 늘어났는데 돈은 점점 줄어들었다. 퇴직 직후 그는 자유를 누리고 싶었다. 그동안 못했던 여행, 외식, 취미생활에 돈을 썼다. 하지만 문제는 그 소비가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이 되어버린 데 있었다. 은퇴 초기의 여유로운 소비는 금세 습관으로 자리 잡았고 한 달 지출은 350만 원을 넘기기 시작했다. 연금 수입으로는 170만 원이 들어오니 매달 180만 원이 빠져나가는 구조였다. 처음에는 괜찮다고 생각했다. 2억이 넘는 자산이 있으니 10년은 충분할 거라 여겼다. 하지만 물가는 매년 오르고 의료비 지출도 늘어났다. 5년이 지나자 잔고는 절반 가까이 줄었다. 은퇴 후 시간이 길어진다는 말이 그제야 실감났다. 남은 돈으로 20년을 버텨야 한다는 계산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은퇴 후 사람들은 돈의 액수를 걱정하지만 진짜 문제는 지속 가능한 흐름이 끊기는 데 있다. 직장 생활 동안에는 월급이라는 안정적 수입이 있었다. 그러나 은퇴 후에는 그 리듬이 사라진다. 매달 들어오던 급여가 끊기자 사람은 단순히 경제적 불안뿐 아니라 존재의 불안을 느낀다. 자신이 더 이상 사회에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감각, 그리고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숫자를 매일 보는 스트레스가 겹치며 마음은 점점 위축된다. 김 씨도 그랬다. 소비를 줄이려고 노력했지만 마음은 점점 좁아졌다. 돈을 쓰면 죄책감이 들고 친구를 만나면 괜히 돈 쓸까 걱정이 앞섰다. 은퇴 전엔 돈을 버는 수단이 곧 자기 정체성이었지만 은퇴 후엔 돈이 삶을 조이는 족쇄가 됐다. 이 시점에서 그는 한 가지 결정을 내렸다. 다시 일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이전처럼 정규직 일자리를 구할 수는 없었다. 대신 근처 카페에서 하루 4시간씩 주 4일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한 달 70만 원 남짓이었다.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진 않았지만 그의 말로는 정신적으로는 엄청난 차이였다. 돈이 들어오는 흐름이 다시 생기자 마음의 긴장이 풀렸다. 단순히 돈이 생겨서가 아니라 내가 여전히 뭔가를 해낼 수 있다는 감각이 돌아왔기 때문이다. 그는 이후에도 꾸준히 일을 이어가며 소득의 크기가 아니라 소득의 존재 자체가 주는 안정을 실감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심리적 현금 흐름 안정 효과라고 부른다. 금액의 많고 적음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언제든지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믿음이다. 이 믿음이 무너지면 자산이 많아도 불안은 커진다. 실제로 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 자산이 5억 이상인 사람 중에서도 60% 이상이 경제적 불안을 느낀다고 답한다. 이유는 단순하다. 수입이 없기 때문이다.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있을 때 사람은 심리적으로 자신감을 유지한다. 그 돈이 국민연금이든 배당금이든 아르바이트 수입이든 상관없다. 핵심은 돈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들어온다는 감각이다. 여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있다. 사회적 관계다. 김 씨가 은퇴 후 겪은 또 다른 어려움은 사람이 줄어드는 것이었다. 직장에서 매일 보던 동료, 회의와 회식으로 이어지던 네트워크가 단숨에 사라졌다. 처음엔 자유로웠지만 시간이 지나자 외로움이 찾아왔다. 특히 경제적 불안이 커질수록 인간관계는 더욱 위축된다. 돈이 불안하면 마음이 다치고 마음이 다치면 관계는 끊긴다. 그러면 불안은 더 깊어진다. 경제적 불안, 심리적 위축, 사회적 고립이 맞물리며 노후 우울감이 커진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은퇴 후 5년 이내 우울감을 경험하는 비율은 60대 남성의 경우 40%에 달한다. 은퇴 후 재정, 심리, 사회적 안정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세 가지는 서로 긴밀히 얽혀 있다. 돈이 부족하면 심리가 불안하고 불안하면 관계가 단절된다. 관계가 단절되면 건강이 악화되고 건강이 나빠지면 다시 돈이 든다. 이 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돈을 단순히 저축의 대상으로 볼 게 아니라 흐름과 균형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노후 재정의 핵심은 얼마를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써야 오래 버티느냐에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위해 세 가지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은퇴 후 수익 구조를 최대한 분산하라. 연금, 이자, 배당, 임대, 근로 등 다양한 소득원을 만들어두면 한쪽이 흔들려도 버틸 수 있다. 둘째, 소비의 기준을 필요가 아니라 가치로 바꾸라. 예를 들어 단순한 외식이 아니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식습관이라면 그것은 소비가 아니라 투자다.
셋째, 돈을 지키기 위한 심리적 훈련을 하라. 통장을 볼 때마다 불안해지는 사람은 지출보다 불안에 휘둘리고 있는 것이다. 불안은 돈보다 먼저 사람을 소진시킨다. 김 씨는 이제 매달 카페 수입과 연금으로 240만 원가량의 현금 흐름을 만든다. 여전히 넉넉하진 않지만 그는 말한다. 이제는 잔고가 줄어도 마음이 줄지 않는다. 그가 말하는 편안한 노후는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돈이 삶을 흔들지 않는 상태다. 그 마음의 안정이 노후의 품격을 결정한다. 결국 그는 이렇게 정리했다. 은퇴는 돈이 사라지는 시기가 아니라 돈의 의미를 다시 배우는 시기입니다. 이 말은 많은 은퇴자들의 현실적 교훈이기도 하다. 돈이 많아도 흐름이 끊기면 불안은 찾아오고 돈이 적어도 관계와 일의 리듬이 있으면 삶은 평온하다. 노후의 진짜 편안함은 자산의 크기보다 흐름의 지속성에서 나온다. 결국 은퇴 후 가장 중요한 준비는 돈 그 자체가 아니라 돈을 대하는 태도다. 돈이 있어야 산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균형 안에서 산다는 감각을 회복해야 한다. 이 감각을 지키는 사람이 은퇴 후에도 삶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주도권은 다시 자신감이 되고 자신감은 평안이 된다. 편안한 노후를 꿈꾸던 60세의 마지막 깨달음은 단순했다. 돈이 문제였다. 그러나 그 돈은 결국 내 마음의 문제였다. 돈이 줄어드는 게 두렵다면 다시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 노후의 행복은 돈이 주는 자유가 아니라 돈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마음이야말로 평생 모아야 할 마지막 자산이다.